자, 어느 기업에 가야 되냐. 그러니까 취업을 하고 나서도 취업이 끝나지 않아요. 그런 친구도 여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되게 어렵게 내가 취업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끝난다는 소리는 이제 나는 취업은 완료됐으니까 여기 집중해야지. 그 라인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은 더 힘들어요. 취업도 힘든데. 저 동국대 나왔던 영문학과 여학생을 제가 보냈는데 이 친구는 계속 그게 딜레마더라고요. 어렵게 취업이 됐는데 내가 모르는 산업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일을 하는 게 내 인생의 어떤 큰 도전이 될 텐데 이게 나한테 원래 꾸어왔던 꿈이 아니니까 이걸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취업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단언컨대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답 나오지도 않을 거고 입사하고 나서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세 가지를 우선 생각하세요. 이 산업의 확장성.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뭐 매스컴에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현실 세계에서 느껴지는 4차 산업혁명은 그냥 모바일 온라인 시장이에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은행은 해자가 있죠. 해자는 뭐냐면 확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이 산업은. 그러니까 행원들의 연봉이 높죠. 그러니까 유통 영업을 했던 사람이 패션 영업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금융권에 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산업. 그 다음에 확장성을 갖고 있는 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로드맵을 짜세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직무는 양념 같은 수준?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취업을 하는데 확장성을 갖고 있고 해자가 있는 산업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욕심까지는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취업의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건 입사하고 나서도 직무는 바뀔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년도부터 일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의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헛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 똘똘한 선배들이 모여 있는 조직에 가세요. 그 조직은 두 가지예요. 확장성, 해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 전략 얘기했고요. 제일 효과적인 건 인적성이라는 부분의 경쟁력.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사실 현실은 NCS나 적성에 대한 경쟁력이 나에게 있냐 없냐 이 싸움이에요. 공부해도 잘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마 공부한 친구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시험 이게 고시가 아니라서 저도 이제 인적성 강사지만 5개월, 6개월 꾸준히 공부한다고 해서 꾸준히 오르는 시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친구가 있고 맞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게 NCS죠. 내가 적부니까 서류 붓고 문제집을 좀 풀고 시험을 보게 되면 성적표가 나오니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 이게 나한테 되는 게임이다, 안 되는 게임이다. 되는 게임이다라고 하면은 커말이나 한국사 따는 거죠. NCS에 이제 내가 몰입을 할 거니까. 그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지 마시고 3월 시즌 오픈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여러분들 인적서, 자소서만 쓰게 되니까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과정만 생각하세요. 무역을 내가 해외 영업을 가야 되는데 단기 무역 교육 과정 같은 거 있거든요. 키타 같은데 한국무역협회 이런 데서 진행되는 일주일 뭐 3, 4일짜리 교육 과정. 그러면 내가 어학이 7 올라갔다. 그다음에 마케팅 이력 갖고 있다. 그런데 해외 영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무역과 통관이라는 절차가 들어오는데 그걸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건 하는 거죠. 내가 바이오 전공이다. 그럼 GMP 교육 과정은 단기 교육 과정 되게 쓸만해요. 그런 건 받으시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긴 거예요. 긴 거.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다른 걸 못 하니까. 그래서 각자 상황들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의사결정 내리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내가 주로 입사 도전을 할 때 내 성격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인더스트리가 나한테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직무로 가는 게 확률이 높고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얘도 이거 할 때 저거 엄청 싸웠어요. 무슨 마케팅 쓰겠다, 무슨 또 뭐 면세 쓰겠다, 뭐 헛소리 했었는데 제가 그런데 못 가니까 너 마케팅도 없잖아, 중국어도 못 하는데 무슨 면세를 써?라고 해서 지금 바꿨거든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그냥 확률 싸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업은 다 확률 싸움이에요. 그렇게 좀 의사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좀 몇 개, 그 다음에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냐? 이건 뭐 이제 인적성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지스tat이 너무 쉬워져 가지고 아마 개정판이 나오면 난이도가 더 낮아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통합 인적성하고 함께 하세요. 통합 인적성과 함께 하시고요. 시각적 사고는
미리 공부하지 마세요. 지금은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선 언수추 베이스로 들어가셔야 돼요. 언어 수리 추리 경쟁력을 쫙 끌어올리고 시각적 사고는 요즘 워낙 쉽게 나와. 그거 안 나오는 데도 있으니까 그건 마지막에 하세요. 언수추 베이스의 학업은 지금부터 진행하시고 스터디를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잘하는데 여러분 혼자 시간 제거 안 풀어요. 그래서 시간 제거 푸는 강제성을 가져가셔야 돼요. 스터디에서 이제 놀지 마시고 그런 거 위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는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의미 있는 데이터는 이게 지금 이번에 레벨업 안 시켰는데 실제 재학생들 삼성에 합격한 애들의 어학 점수거든요. 토익은 의미 없고요. 스피킹이 저 정도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5급을 갖고 있으면 10명 중에 1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전원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급 갖고 있으면 이공계도 ASML 못 써요. 그러니까 어학은 6급과 IM에 맞추세요. 무조건. IM2 정도로. 그 ASML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ASML을 예시로 하는 건 램이나 AMK 탱코도 비슷할 거야. 그렇게 기준점 잡고요. 그 다음에 이공계들이 만약에 나는 지금 조금 해가지고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본인이 알 거야. 안 되는 친구 하지 마세요. 본인이 알 거야. 나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올라가면은 확실히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일반적인 건 이 정도예요. 이 정도로 다 가요. 언수추 베이스로 공부하라. 그 다음에 그 LG 저도 LG 인적성 책 오래 쓰고 있는데 이런 거 있죠. 도형 추리하고 도시적 추리는 이거는 숙달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이거는 유형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간은 12월, 1월, 2월 석 달 남아 있어요. 지금 석 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3월 달에는 자소서 써야 되니까 우선은 내가 취업을 종종 지을 수 있는 라인은 어느 정도로 긋겠다라는 걸 완벽하게는 타겟팅 못하겠지만 가볍게는 생각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삼성과 LG와 롯데에 한 장, 두 장, 세 장의 카드를 어디로 쓸지 지난 공채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미리 뽑아 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확정을 지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다음에 다른 계열사가 뜰 때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진행할지 감이 생겨요. 그리고 어학이라는 부분을 내가 지금 투자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 동안 축적할 수 있는 스펙에만 초점을 맞추자. 그것만 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문과생들은 어떤 전략을 다음 연도 상반기를 딱 목표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NCS를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앞서 말씀드렸던 의사결정 하나. 두 번째는 은행에 도전할 거냐 말 거냐. 은행 도전 유무는 영업적 성향에 대한 본인에 대한 재고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카드 팔 수 있는 나는 캐릭터다. 그럼 이제 행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친구들한테 카드 파면서 살 수는 없다. 그럼 행원 안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하고요. 근데 이 두 의사결정에서 나는 NCS도 시험 모의고사 보니까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나는 영업적 자질이 약해.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느껴야 돼. 나는 이제 지옥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지옥길을 걸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지옥의 상황에서 내가 MD와 마케팅, 홍보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아니면 여기가 지옥이니까 그나마 온 길을 찾아서 영업을 갈 것이냐에 의사결정까지 하셔야 되겠죠. 목표는 SDS지만 만약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꼭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래도 좀 많이 뽑는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직으로 지원을 해야 되나 지금 둘 중에 고민인데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모든 컴공과 친구들이 본인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요. 자, 그러면 본인의 프로젝트를 우선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딩 시험이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에 초점 맞추고 금융권 IT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소프트웨어 전공했던 친구들이 삼성에 가는 그 포션이 너무나 크니까 코딩을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은행 금융권 IT가 많이 뽑으니까 인적성도 함께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의사결정은 저는 그런 현 상황이라고 하면 전자를 권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파운드리 공정기술 면접을 보고 왔는데 제가 PT 면접이랑 창의성 면접은 보면서 면접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었는데 임원 면접은 생각보다 평이한 질문을 해주셔서 그 임원 면접에서 어떠한 요소가 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는지 면접장 갔을 때 이 조직에 들어와서 힘든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 그 내구력이 상대적으로 약했거나 두 번째는 들어와서 너무 세게 얘기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너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저 반도체 연구소 같은 데 가서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할 거라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오면 메모리보다 파운드리가 훨씬 더 낮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조직에서 업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봐요. 그래서 면접 한번 복기를 좀 해보시고 내용들 중에 그걸 좀 가다듬고 다음 시즌 이제 재도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재도전 하게 되면 또 물어봐요. 저번에 떨어졌는데 여기 왜 또 왔냐? 그럼 무엇이 강화됐냐?
그 강화된 포인트를 이번에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너 저번에 떨어지고 여기 파운드리 왜 또 왔냐? 라는 본인의 좋은 재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신청하시고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